박보영이 출연하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원작은 이라하 작가의 동명 웹툰인데요. 정신병동 간호사로 일하는 주인공이 환자들에게 마음을 쏟다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 본인이 정신병동에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오리나 환자의 등장이었죠. 정신화가 근무하는 정신병동에 조증 환자 오리나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님도 제가 아픈 사람 같으세요? 함께 온 그녀의 엄마는 오리나가 모범생 딸이었다며 임용고 씨도 단박에 붙고 금수저 판사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은 완벽한 딸이라 했죠. 하지만 돌연 조증 증세를 보여 남편 몰래 딸을 입원시키러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의 동의도 있어야 했지만 오리나가 발가벗고 오줌을 누며 춤을 추었기에 일단 신하는 그녀를 입원시킵니다. 리나는 춤을 추면서 우리 그이에게 바치는 춤이라고 했는데요. 신하가 환자를 말리기 위해 남편분에게는 어머니가 연락할 거예요 라고 하자 갑자기 환자는 신하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이는 남편과 상관이 없다 했죠. 졸지에 맞게 된 신하는 아프다는 생각보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왜 마음이 아플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것을 티내지도 공감받지도 못했겠구나 생각하죠. 며칠 후 신하의 우울증에 발단이 되는 첫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선배 간호사에게 호되게 혼난 것이었는데요. 선배는 오리나 남편의 입원 동의서가 비어있자 아직도 못 챙겼냐며 네가 신규냐고 화를 냈습니다. 환자랑 보호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며 말 넘어 감정을 살피라고 조언했죠. 귀를 막고 일한다, 일을 못한다 평을 들은 신하는 슬퍼하며 퇴근해 방 안에 선인장에 물을 줍니다. 다행히 며칠 뒤 리나의 엄마는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판사인 남편은 굉장히 잘생겼지만 차가울 만큼 차분해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리나는 조증 상태에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다 합니다. 운명의 상대에게 가야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운명의 상대는 리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나와 밥 한 번 같이 먹지 않은 사이로 잘 모르는 사람에 가까웠죠. 리나는 조증과 함께 망상까지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본 남자를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멋대로 상상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 증세를 앓고 있던 리나는 다행히 병원에 있으면서 점차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격리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다인실로 이동하죠. 그 방에는 마법사 거북씨가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의 아침의 축복을 받으세요, 중재자님. 거북씨는 대마법사가 되어 세상을 구한다는 망상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신병원의 치료 과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치료를 위해 약을 먹고 명상을 하는 것이 대마법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치료를 열심히 받다 보니 어느 순간 그는 망상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거북씨는 사법고시에 7번 떨어진 고시생이었는데요. 이제 사법고시도 끝나버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타반에 가두었던 것이죠. 현실을 직시한 그는 신하 간호사에게 자기가 한심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그를 위로하며 거북이님은 정말 좋은 분 같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시험에 떨어지며 문제가 이상했다,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았다 이런 남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 거북씨는 스스로만 탓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위로에 힘입은 거북씨는 현실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고 병실에서 나가는 외박 일정도 잡히게 됩니다. 한편 다인실로 옮겨진 리나도 점차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엄마와 남편과 면회도 잘하고 신하의 뺨을 때린 것도 사과합니다. 곧 리나의 퇴원 일자가 잡히자 신하는 퇴원 후에 이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리나는 원래 남편이랑 진짜 안 맞았는데 자기가 계속 참아왔더니 어느 순간 쾅 터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니 그는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함께 맞춰가자고 약속했고 리나도 자식들을 위해 더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리나는 퇴원하면서 신하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비싼 핸드크림을 하나 선물해줍니다. 거식증을 앓고 있는 원미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지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에게 살이 찐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몸무게를 잴 때 물풍선을 옷 안에 숨겨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 신하에게 들키게 되죠. 신하는 원미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고 추궁하자 원미는 물풍선을 던지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원미는 병실에 들어가 머리를 박으며 자해했죠.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는 신하에게 적당히 모르는 척 넘어가지 왜 환자를 추궁해서 더 힘들게 만드냐고 비난했습니다. 계란을 밖에서 깰 수는 없다고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죠. 신하는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자 속상해진 신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음을 참습니다. 몇 시간 후 소지품 확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신병동에서는 환자들이 위해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나 남을 해칠 수 있기에 매일 8시 서랍등을 열어보며 소지품을 확인합니다. 원미의 병실에도 확인을 하러 갔는데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원미가 손을 입안에 넣어 구토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신하는 원미의 병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예전 알바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면 정중해 보인다고 가르쳤다고 말이죠.
이 모습에 정말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리는 원미는 앞으로 체중계 안 속일 테니 그만하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드디어 원미의 마음의 문도 열린 것이었죠. 이때다 싶어 신하는 면담을 시도하는데요. 왜 밥을 먹지 않냐 묻자 원미는 공부도 못하는데 살까지 찌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답했습니다. 신하가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게 제일 힘든 건가요? 라고 묻자 갑자기 원미는 분노하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뭣도 모르면서 동정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이번에도 원미를 도와주는 데 실패하고 욕만 먹은 신하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사실 신하는 원미의 모습에서 자신이 겹쳐 보여 더 도와주고 싶었던 것인데요. 신하도 중학교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지디겨 당시 손톱이 반밖에 없었죠. 우울해하는 신하의 곁에 30년 경력 보호사가 다가와 신하와 원미는 다른 사람이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신하가 이브닝 출근하는 날 오전에 엄마가 갑작스레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에는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물을 주던 선인장은 밑둥이 아예 썩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잔소리 없이 그녀의 방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신하에게 힘든 것 없냐고 묻는 대신 요즘에도 힘들면 선인장에 물을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며 요새 힘든 거 없다고 답합니다. 신하가 출근하러 가자 엄마는 근처 가게에서 선인장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신하 몰래 죽은 선인장은 버리고 새 걸로 바꿔치기해 두었죠. 한편 오랜만에 엄마를 보고 충전된 신하는 오늘은 일 잘하겠어라고 다짐하며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원미가 다가와 간호사쌤 때문에 멀쩡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너무 불행했다고 했고 신하는 충동적으로 여기 있기 전에도 불행했잖아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말에 충격받은 원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정신없이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해보니 원미는 장시간 먹지 않아 체력이 떨어져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단 내과로 옮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이때 마침 깨어난 원미는 내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잖아요 라며 행복해했죠. 어쨌든 원미가 전과 가니 더 이상 식사 시간에 챙겨야 하는 환자가 없어 조금 여유가 생긴 신하는 오랜만에 직원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학교 동기였던 친구 혜단이를 만납니다. 학교에서 에이스이자 인싸였던 혜단이는 원미에게 정신과에 잘 적응한 것 같아 보인다며 학생 때 실습이 느려서 병원에서 적응 못하고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해줬죠. 그러면서 환자들이 너랑 비슷해서 그런가? 라 장난쳤습니다. 이 말이 신하의 마음에는 칼처럼 날아와 꽂혔죠. 그때 신하는 원미를 생각합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게 머글이 중요하냐며 공감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입을 때려주고 싶었죠. 점심을 먹고 병실로 돌아가던 차에 선배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왔냐며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신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 지레 겁을 먹으며 불안해했죠.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선배가 생일 축하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신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죠. 신하는 선배가 자기를 혼만 내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해였구나 깨달으며 선배에게 고맙고 미안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초를 불며 소원을 빌라는 선배의 말에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죠. 다음날 쉬는 날이었던 신하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민들레 간호사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신하에게 출근을 대신 부탁하는 전화였죠. 출근해보니 원미씨가 내과에서 다시 정신과로 이동해 있었는데요. 원미는 신하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정신과로 끌려왔다며 책상을 사정없이 긁었고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신하는 원미의 손을 자기의 손 위에 얹고 차라리 자기 손을 긁으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자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원미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한편 원미는 남을 해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신하의 손을 활기지 못했습니다. 원미가 진정이 되자 신하는 면담실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미씨는 왜 이리 착하냐며 차라리 화를 내보라고 했죠. 그러자 원미는 신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유선적인 간호사라며 자기 먹을 걸 감시하고 내과에서 억지로 데려왔다고 했죠. 막상 자기에게 화를 낼 줄은 몰랐던 신하. 당황해서 우물쭈물하자 갑자기 원미는 화를 가라앉히더니 사실 간호사님이 저를 신경 쓰시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치하고 불쾌하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래도 마음을 털어놓으니 원미는 속이 시원해졌다고 말했고 신하는 원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신하는 간호사 대표로 후배 들레의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요. 들레가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밝은 얼굴로 신하를 맞이해 주었죠. 그리고 신하에게 이 병실에 아는 얼굴이 있다 말해 주었는데요. 바로 오리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리나는 발레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증에 가려져 있던 진짜 리나의 얼굴을 보게 된 신하는 무척이나 기뻐했죠. 그리고 들레의 병실을 나갔는데 깜빡 잊고 위문비를 전달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그녀의 병실로 돌아갔는데 들레는 울고 있었죠. 혹시나 회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의 마음이 불안했지만 신하에게 내색하지 않은 것 뿐이었습니다. 신하는 일부러 울음이 잦아지기를 조용히 기다린 뒤 인기척을 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위문비를 전달했죠. 이후 의국의 홍쌤도 찾아와 들레에게 과일 바구니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거북이 환자가 외박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현실 감각을 잃은 채로 말이죠. 옥상에 드래곤 보셨어요? 우연히 친구를 길에서 만난 뒤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든 거북이 환자. 그 방에 새로운 환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조용하고 수줍은 다람씨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갑자기 신하가 자기 돈 3천만 원을 훔쳤다며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람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을 다 잃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죠. 다람은 계속 신하를 쫓아다니며 힘들게 모은 돈이니 제발 돌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신하는 차라리 자기가 훔친 돈이라면 돌려줄 수 있을 텐데 하며 다람의 사연에 마음 아파했죠. 아니라니요 올라가자. 엄마, 나왔어. 오랜만에 짬이 나자 신하는 본가에 내려가는데요. 기차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 고슴도치를 만나게 됩니다. 정답! 여자 반 왕따 신하와 남자 반 왕따 고슴도치는 체육 시간에 둘 다 짝이 없어 함께 운동하며 자연스레 친해졌었는데요. 고슴도치가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었던 게 기억나 잘 다니고 있냐고 묻자 그는 학교를 그만뒀다며 지금 떡집에서 일하고 있다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떡집 명함을 건네주었지만 신하는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싫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명함을 버려버리죠. 집에 도착한 신하는 엄마에게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했고 그녀의 엄마는 아직 덜 힘든 거라며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고민 없이 그만두게 될 거라 말했죠. 짧은 휴일이 끝나고 병원으로 복귀하니 다람씨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자신의 돈을 훔친 범인이 신하가 아니라 원미씨인 걸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녀의 망상 대상이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원미씨는 신하에게 자신은 평생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없다 했고 신하는 원미씨 마음 잘 안다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원미는 소동 속에서도 점차 몸이 회복해갔고 밥도 잘 먹게 되어 퇴원일이 잡히게 되었죠. 원미의 퇴원일 날 거북이는 바깥 세상에서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입원 환자인 꽃게씨는 나가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꽃게씨는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는데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의 죽음을 부정하는 환자였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환자들의 병은 다른 환자와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미씨는 꽃게씨의 아들이 죽은지 모르고 꼭 말을 전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분들과도 만나서 즐거웠다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꽃게씨가 원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죽긴 왜 죽냐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알고 보니 꽃게씨는 남몰래 원미씨에게 아들 신원조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뱅킹으로 원미씨에게 돈을 전해줬죠. 원미씨는 부탁대로 흥신소에 의뢰했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환자들끼리의 금전거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게 신하의 근무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신하를 호되게 혼내며 혹시 원미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탔다면 단순히 흥신소 조사가 아니라 해를 끼치라 했다면 등 더 큰 상황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며 심할서를 올리라 지시했습니다. 수간호실을 나온 신하는 입으로 손톱을 지리기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녀의 불안감을 눈치챈 거북씨가 다가와 마력초라며 토마토를 몇 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먹으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거라 했죠. 자신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위로를 받자 그녀의 우울함은 더 극대화되었고 간신히 타던 줄에서 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하는 스스로 간호사 자격이 없다며 자책했죠. 우울한 마음에 그녀는 퇴근길에 카페를 들렀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들레와 황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레는 둘의 모습이 의심스러워 보일까봐 신하에게 다가와 아무 사이 아니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신하에게 오늘 웬일로 집에 안 가고 카페에 들렀냐며 물었죠. 신하는 아무 일도 아니라 했지만 들레는 보고서 쓴 거 들었다며 누가 근무하고 있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신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신하가 자기는 간호사 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들레는 사실 선배가 손도 느리고 눈치도 없고 실수도 많긴 하다면서도 선배는 그래도 환자들을 대할 때 항상 진심 있게 대단하다고 자신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역시 신하는 그 말에도 크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직후 집에 돌아온 신하는 선인장을 끼웠는데요. 그때 선인장이 또 한 번 썩어 있다는 것을 깨닫죠. 다음날 출근한 신하는 본인은 간호사임을 다짐하고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날은 다람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날이었는데요. 곧 앰뷸런스로 이동해야 해서 진정제 주사를 놓아야 했죠. 신하는 다람씨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며 본인이 주사를 놓아주겠다고 자진합니다. 다람씨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왜 병원을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후쿠선장이라는 고양이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아파진 신하는 다람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고양이 영상을 받아 다람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맞자고 했지만 다람은 영상을 너무 좋아하며 조금만 더 보고 싶다고 했죠. 앰뷸런스가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람은 계속 때를 썼습니다. 결국 신하는 주사를 마치지 못했고 다람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강제로 앰뷸런스에 타게 되었죠.
담당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앰뷸런스 시간도 지키지 않아 수간호사에게 혼나게 된 신하. 그녀는 오늘도 일을 망쳤다며 다시 우울해집니다. 이날은 거북씨도 퇴원하는 날이었는데요. 망상은 그대로였지만 폭력적이지도 않고 자해도 없어서 외래로 상담을 지속하기로 하고 퇴원하게 된 것이죠. 신하는 거북씨의 퇴원을 도와주며 혹시 지난번 외박 이후 안 좋아진 것처럼 퇴원하고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에게 조심히 전에 외박했을 때 기억나냐고 물었죠. 거북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라 답하자 신하는 굳이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북씨는 그녀에게만 알려준다는 듯이 동료를 찾아나실 것이라 말했죠. 그리고 신하씨에게도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는 순간 자신도 이 병원에서 도망쳐 거북씨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절했고 거북씨는 그럴 것 같았다며 잘 지내라고 답하고 퇴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북씨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내렸죠. 그 소식을 들은 신하는 병원을 그만둡니다. 사실 신하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점차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자책하며 쓸모없는 간호사라고 여겼는데요. 환자가 목숨을 끊으려 하자 그와 마지막 면담을 했던 그녀는 이것도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퇴사한 것이었죠. 병원을 그만둔 그녀는 방에서 누워 밥도 먹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하의 자취방에 누군가 벨을 다급하게 누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신하의 엄마였죠. 딸이 걱정되었던 엄마는 수렁 속의 그녀를 건져내기 위해 본가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밥을 굶고 잠만 잤죠. 그러자 신하의 엄마는 딸에게 상담을 받으라 강요했고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녀는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신하는 길을 걷다가 오봉떡집을 발견합니다. 고슴도치가 알바로 일하고 있는 떡집이었죠. 고슴도치는 반갑게 신하를 맞았고 잠깐 들어오라며 떡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다며 말을 꺼냈죠. 신하가 의사 그만둔 거 후회한 적 없냐고 묻자 고슴도치는 원래 의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시켜 공부한 것이었다며 지금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신하가 부러웠다고 고백하는데요. 확고한 꿈이 없던 고슴도치에 비해 신하는 24살에 갑자기 간호사가 되겠다며 다시 학교에 들어간 게 대단해 보였다고 합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낸 신하는 마음이 상쾌해진 걸 느끼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짜증낸 것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받고 싶지 않다 말했죠. 정신과 병원 간호사가 정신과를 다니면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상담을 가는 대신 옆집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가서 봐달라 부탁합니다. 신하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상담센터에 가기 싫어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신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죠. 또다시 스스로를 방에 가둔 신하.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자 부모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정신병원 환자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녀를 담당하는 황미자 간호사가 면담을 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며 말을 돌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점차 약을 먹고 요법 치료를 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주변 환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정 욕구였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여 심지어 정신병 환자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 잘못이었죠. 신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환자들을 구하고 싶었던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 왕따당하던 자신을 구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병동에서 신하는 TV에서 자신의 옛 환자가 나온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정신병동에 나간 이후 성공한 여성 CEO가 된 환자는 병원에 있을 당시 한 여자 간호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간접적으로 신하를 언급했습니다. 신하는 인터뷰를 보며 그래도 본인이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죠. 황미자 간호사는 신하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그녀와 면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도통 면담 때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도 신하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간호사가 면담을 시도하면 신하는 나도 간호사야 라며 속으로 다른 간호사를 무시하고 환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환자여도 좋은 것이 있다며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밤에 잘 수 있어 좋다며 현 상황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후 엄마와의 면담이 잡히고 엄마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이제 다 나아서 정신병동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동기였던 고영 간호사가 신하를 걱정하여 거북씨가 자살 시도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무척 기뻐했고 이후 점차 호전된 모습을 보여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신하. 하지만 퇴원하고 마주한 것은 정신병동 입원 기록이 있는 무직 정신하의 차가운 현실이었고 그녀는 또다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퇴원 후 2주가 흘렀을 때 그녀는 또다시 방 속 이불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신하의 엄마는 또 한 번 신하가 우울증에 빠질까봐 마을 상담센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다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엄마와 운동도 시작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습니다. 그렇게 신하는 처음에는 방에만 있다가 거실로 나오고 또 바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신하가 퇴원 후 처음 구한 일은 한 호텔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여기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요. 호텔 측에서 계속 함께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지만 점차 자기가 원하던 일은 진짜 간호사로 환자들을 대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S병원과 K병원의 간호사로 지원하죠. 신하의 엄마는 신하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또 우울증에 걸릴까 걱정하지만 남편은 우리 딸 더 이상 애가 아니야 라며 넘어지고 다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말하죠. 대망의 S병원 면접날, 수간호사는 신하에게 8개월간의 공백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신하는 순간 고민하지만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러자 상대방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고 면접은 끝이 납니다. 면접에 떨어진 것 같아 우울한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데요. 거기서 동창 고슴도치를 만납니다. 고슴도치는 신하를 위로해주며 정신과 입원 경험이 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사실 신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리게 되었죠. 고슴도치의 도움으로 신하는 K병원 면접 때 자신의 생각을 더 명료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K병원에 합격하죠. 그 후 시간이 지나 신하는 오랜만에 처음 대학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이 일했던 동기 고영희를 만납니다. 그녀는 외래로 이동했다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했죠. 그리고 민들레는 황쌤과 결혼했고 선배도 잘 살고 있다 말을 전했습니다. 너가 걱정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이죠. 헤어지기 전 고영희는 요즘도 실수 많이 하냐고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신하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땐 자책을 많이 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말했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 신하는 꽃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인장 하나를 사죠. 몇 개월 뒤 신하의 창가에 놓인 선인장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신하와 주변인들의 성장 스토리인데요. 댓글 반응이 무척 신기합니다. 보통 웹툰 내용에 대한 평이 많은데 이 웹툰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로 시작해 본인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댓글이 많죠. 그만큼 이 웹툰이 진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11월 3일 드라마화되어 공개됨을 알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매운 청양고추였습니다.